정치 파발마 두 분 힘차게 상암동 스튜디오에 막 달려왔습니다. 먼저 기자 시절에 문 전 대통령한테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 질문했던 분이죠.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딸기의 고장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논산시장 3선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명선입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요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거예요. 예, 각각 글자 수 제한 없이 짧은 문장으로 자유롭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중간중간에 소개도 해드리고요.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이틀 전에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에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고 했었는데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까 만점자가 대거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만점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배가 더 나왔죠.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시험 출제는 출제위원에게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돌팔이 교육 참사라는 것이 드러났죠. 대통령의 발언 시점이 6월 정모 결과가 발표가 안 됐는데 킬러 문항 나왔다고 문책하면서 교육부의 국장, 평가원장 사임 아마 그리고 사교육을 낙마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게 됐죠. 작년보다 오히려 만점자가 4배가 더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월 정모가 있는데요. 수능은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던데 교육부 발표를 보면 어떻게 분별력 있게 변별력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거든요.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9월 모의고사 때는 킬러 문항이 이제 배제가 된다고 그런다면 네. 국어 만점자도 상당히 더 지금보다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더 많아지겠죠. 예. 자, 이 킬러 문항 때문에 어려웠을 거라던 교육부 분석과는 다르게 만점자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 난이도가 더 미궁이 됐습니다. 자, 김혜령 대변인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6월 모의 평가는 난이도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킬러 문항은 정답률로만 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최근에 몇 년간 이 킬러 문항과 관련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교육을 통해서 그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킬러 문제 유형이 많이 알려진 것처럼 지나치게 좀 많이 이렇게 꼬여 있다. 배배 꼬여 있다.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번 6월 모의 평가에서 수학 공통 과목 22번 그 문항의 경우에 정답률이 2.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교육에 있어서는 그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불공정에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사교육 시장이 너무 지금 좀 거대해졌기 때문에 이 고가의 그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되고 이것이 뭐 학생들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만 특히 이 정말 이 부모님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사교육을 좀 바로잡겠다. 이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일단 수능이 한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학교마다 또 수험생마다 학부모마다 선생님마다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막상 그 6월 모의고사 결과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정부의 설명이 오히려 킬러 문항급 난제다. 출제 기조를 모르겠다. 이 불안 제기되고 있어요. 황명선 대변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 이번에 6월 정모의 내용을 보니까 교과과정, 공교육과 그리고 EBS 연계된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교육부가 킬러 문항이라고 밝힌 14번 그리고 33번의 문항의 정답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가 지난해 20% 11%대에 비해서 지금 37%대까지 이 정답자가 나왔거든요. 국어 과목입니까? 예, 국어 과목을 예를 들면.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그 비문학 이 국어 과목을 예를 들면서 아주 그 초킬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교육으로 이렇게 이슈가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 중심의 그 공교육 중심의 교육 그리고 사교육을 지향하는 이런 입장에는 온 국민이나 또 여야 정치권도 다 동의를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수능 140일 앞두고 대통령님의 이런 말씀 한마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고난도 킬러도 아니에요. 만점자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4배나 더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으로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어떤 교육부의 당국자 어떤 참모가 이렇게 킬러 문제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6월 정모에 대해서 이 결과 발표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교육당국의 책임자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말 한마디가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후에 교육당국에서는 이주호 부총리가 좀 발표한 걸 보니까 사교육을 없애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교육의 핵심은 특목고 외고 그리고 국제고를 존치하면서 사교육을 없애겠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민주당 전 대변인 황명선 전 대변인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뭐 출제 기조를 모르겠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 이제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것 역시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2024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에 대해서 그 발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요. 3월 28일에요. 3월에 그 수능 출제 방향을 얘기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초고난이도 문항, 킬러 문항은 이번 수능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목들이 뭐 이제 킬러 문항 을 뭐 없애겠다. 요것만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이 확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뭐 대통령께서 지금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뭐 불수능을 내라, 물수능을 내라 이런 언급을 한 것도 아니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문제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이 문제를 또 이렇게 그 민주당에서 어떤 마치 이것도 역시 괴담처럼 좀 부정적인 쪽으로만 확산을 시키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역시 말이 안 맞으면 괴담이군요. 실질적으로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목고나 국제고 외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사교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면 여기에 대한 입장들이 먼저 교육당국의 입장들이 나와야 되죠. 이 학교를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과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 뭐 의대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대반이 있어요. 중학교도 그렇고. 네, 지금 드라마에도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존치하면서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예. 자, 근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말이에요. 킬러 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했던 윤석열 정부에 왜 네. 법조 카르텔 언급은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혜령 대변인님? 글쎄요, 뭐 이제 법조 카르텔이란 또 어떤 문구를 그렇게 쓰시니까 조금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사실 뭐 법조계에도 좀 이렇게 수정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저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참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뭐 어떤 사사건건 지금 대통령과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얘기만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왜 말씀드립니다. 그런다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지금 좀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시다 보니까 조금 급하신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이 가장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논란 자체가 교육계와 학원과의 교육 카르텔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육 카르텔의 핵심은 학원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당국
시험을 출제하는 교육 당국하고 교육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공무원이나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기조나 방향에 따라서 학원가에서는 이제 선생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육 혼란의 책임을 학원 선생들한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교육 카르텔이다라고 이렇게 엮는데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실제 오히려 전관 여부를 대놓고 하는 카르텔 왜 가만히 두는가라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면 전직의 판사 검사분들 수십억씩 급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수익인가.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의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에 공감한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사실 근데 뭐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계도 그렇고 유승민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뭐 예전에 강의도 하셨고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카르텔이 있다고 봅니다.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근본적으로 그런 카르텔이 없어지는 것은 그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공정해지는 어떤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한테 하고 싶으신 청취자들의 말씀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야 대표는 언제 만나십니까? 오늘 만나셨는데 일단 뭐 그건 뭐 네. 좋으죠. 행사에서 만났으니까. 네. 뉴스 시간에 보면 두 분이 그죠? 김기현, 이재명 대표 두 분이 옆자리에 네. 바짝 앉아 있는 건 많이 나오죠. 네. 오늘 어디서 만났어요? 오늘 오전 8시에 네. 경향 포럼이라고 경향일보에서 주최하는 포럼이 경향신문?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네. 어디서 했는데요? 롯데 호텔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두 분이 잠깐 티타임도 인사만 할 거 가지셨고요. 아니에요. 인사만. 네? 티타임을 조금 하셨어요. 물론 이제 두 분만 계셨던 건 아닌데 잠시 뭐 얘기를 나누셨어요. 국민이 원하는 거는 네.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토론 좀 해보자.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당 방어들 그만하시고요. 이제 국가 안에 힘들어하는 국민 좀 돌봐주세요. 진짜 죽겠습니다. 예. 메모해서 좀 가서 대표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잘하는 것은 없지만요. 국민의힘도 남 탓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적들 요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너무 남 탓, 저는 문재인 탓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우리 허리케인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말씀도 정말 옳은 말씀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도 들을 때마다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놓고 있고 저도 남 탓 뭐 다른 분들 탓하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대변인으로서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점들이 좀 바로 잡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문재인 탓, 이재명 탓 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권한 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집권했겠어요? 네.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뭐 남 탓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탓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지난 5년간의 이 정부에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청취자 의견 소개해 주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자, 또 소개해 드릴게요. 민주당도 잘하는 것은 없지만요. 이런 또 의견. 잘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주기식 정치 이제 그만하세요. 국민 수준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또 한 분입니다. 잘 보이려고만 하지 말고 소신 있는 정치 좀 하시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거의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어제 일본 오염수 철회 결의안을 기습 처리했어요. 일단 결의안 어떤 내용인지 민주당 결의안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해수위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최대 촉구 결의안을 강행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철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재판소의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추진. 그리고 네 번째는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민 보호 대책 마련. 네. 그리고 5번째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 집단의 원전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죠. 예. 이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2년 전에 국힘의 김기현 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가안보실장 하고 있는 조태용 실장, 박진우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국회에서 촉구 처리안을 요청했었어요. 촉구안을 결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죠.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결의안 처리 과정에 이제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어요, 김일행 대변인님. 네, 당초 이제 안건이 일단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현안 질문을 하다가 맨 끝에 갑자기 이제 기습적으로 이 결의안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의를 하다가 결국은 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결의안을 채택한 그 강행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원내외에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전부 꺼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카드를 꺼낸 이유가 이제 다음 달에 대대적으로 장외 집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초전 성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후쿠시마 원전이 그 쓰나미로 잘못됐을 당시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때 그 속수무책으로 오염수들이 방류가 됐을 텐데 그때는 왜 우리 민주당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지적을 안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과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후쿠시마 해안가에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뭐 태평양, 미국이나 캐나다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4,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이게 한두 번 정도 돌았을 그런 시기가 됐는데 뭐 이제 그동안은 뭐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걱정을 하지 또 않고 문재인 계시다가 정권이야. 아니 또라고밖에는 이게 왜냐면은 그때랑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네. 팩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분도 왜 이제 지금 와서 왜 그러시는지 두 조금 분의 의문입니다. 공방도 지금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네. 또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있었어요. 한하진 환경부 장관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공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7일 날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 장관이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억측 괴담이 아닌 과학에 기반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과 준비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뭘 억측 괴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그거를 한 번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30년 흘립니다. 네. 30년 이후에 그 바다가 안전한지는 확인해 봤어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네. 뭐가 과학이고 괴담인가 이렇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장관이라는 직책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나라 환경, 우리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오히려 환경부 오늘 보니까 식약처 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돼서 오염된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이거 식용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입장으로 오늘 소신껏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국장도 소신껏 발언을 합니다. 장관이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어야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게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또 지도자의 역할이죠. 국장도 그렇게 소신껏 얘기하는데 장관이 이렇게 소신껏 발언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입장을 갖고만 이야기하는 장관. 이게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아니거든요. 자, 환경부 장관이 소신 발언을 안 했다. 황명선 전 대변인의 비판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IAEA 그 검증 결과가 이제 7월 4일 날 나오거든요. 그 검증 결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관이 소신 발언 안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괴담이냐 뭐 과학이냐 계속 지금 이렇게 공방에 오가고 있는데 괴담이 과학보다 그 전파 속도가 6배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아시죠? 톰 소여의 모험 쓰신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가 속았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를 속이는 일이 더 쉽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괴담은 정말 약한 곳을 파고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건강과 안전이라는 거, 먹거리 같은 거 이런 것에는 사실 우리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굉장히 민감하시고 약한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방류수 건 관련해서 민주당이 불붙이기 쉬울 수밖에 없다. 싸움을 붙이기 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친일몰이까지 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뭐 부채질까지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 기회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뉴스 시간에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도 정치인 두 분이 네네.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본인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당론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괴담이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괴담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너무나 지금 그 확인도 안 된 것에 그러면 대해서 황명안 지나치게 전 말씀을 대변인도 하시니까요. 개인적으로 네. 예. 예, 좀 비과학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죠. 지금 뭐냐면 그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의 세슘 180배가 지금 검출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도쿄전력이 일본의 공기업이 아니에요. 사기업입니다. 도쿄전력에서 오늘 세슘 180배의 이 내용을 갖고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발표를 했어요. 일본에서도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집권 여당에서는 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왜 신념을 갖고 이렇게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 국민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지금 85%가 국민들이 이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후쿠시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뭐 완전히 찬성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었고 아니, 괴담이라고 IAEA 하잖아요, 그 괴담. 검증 관련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 광우병 소고기라든가 뭐 사드 참여 이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광우병 민주당이. 얘기할게요. 광우병. 네. 광우병 국민들이 막아낸 겁니다. 미국에서 저기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요. 광우병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한테 전이되잖아요. 뇌로. 그게 보통 4년 5년 된 그 어미 그 소에서 전이가 되는데 우리한테 본인들이 안 먹는 4년 5년 이상 된 소를 우리한테 수입을 강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0개월 미만 어린 송아지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결국은 그렇게 관철이 돼서 광우병으로 안전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걸 광우병 괴담이라고 그 당시도 그렇게 논란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멀리 가지 마자고요. 후쿠시마 네. 오염수, 오염 폐기수 이거 괴담이 아닙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진실이 드러나면 또 우리 민주당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그때는 아마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변인 우리 경종을 걱정하지 울렸다. 마시고 우리 당 걱정하지 이렇게 마시고 하실 것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국민 입장에 더 생각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국민도 어민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데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이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 국익을 위한 길을 저희도 먼저 항상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7월 4일 날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네, 네, 예. 네. 7월 4일이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 또 그때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도 네. 한 줄 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한테는 한 줄 평 시제를 수능 이행시로 드렸거든요. 네. 준비들 해오셨죠?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맨날 안 좋잖아요. 이 여기서 아, 별로 시간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없다고. 재미가 네. 없다고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능 이행시 말고 네. 그 청취자분들한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하고 싶으신 말씀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김혜령 대변인이 먼저 민주당에 하고 싶은 얘기. 민주당. 예. 뭐 드릴 말씀은 아까 다 짧게 드린 해주세요, 것 같아요. 짧게.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여야 좀 협치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교육 지금 효과음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예, 잘했답니다. 자, 이어서 황명선 전 대변인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남 탓, 문재인 탓, 이재명 탓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우리 김혜령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협치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 그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만나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논의하시고 민생을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협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다가 나갔는데 지금 잘못 나갔다는데. 너무 길었대요 둘 분 다. 아, 죄송합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파발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